하셨습니까? 오늘 네 번째 발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위해서 몽골에서 수고하시는 청강민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지혜를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며 그 길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매일매일 달구어 주시고 매일매일 복음의 아름다운 발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입술과 우리들의 삶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 많은 심령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시니어라고 하지만은 시니어답지 않은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리더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두 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 전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발제하는 두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도전을 주는 도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구소련에서는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2007년도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전방 개척 선교 동원을 위해서 모인 집회에서 부른 한 열정적인 젊은 오빠의 랩송이었습니다. 그 랩송의 내용은 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가 고파. 세계 선교 완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선교의 남은 과제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야. 이제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어보자고 이렇게 랩송을 불렀던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열정적인 랩송의 주인공인 열정의 선교 동원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셔서 열정적인 사역을 하셨고 또 한국 OMF 대표로 계셨고 또 총신과 대신대에서 선교대학원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선교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KWMA 사무총장이신 한종국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157쪽에 저의 그 발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제는 저의 사견이 아니고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결의한, 그래서 A solution이라기보다도 A meaningful decision making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구성이 이렇습니다. 한국 본부의 사역자들, 21세기 들어와서 이 본부 사역자들이 주로 선교지 출신 선교사님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안식년 본국 사역자님들이 같이 가세하고, 그 다음에 선교학자, 대신대 선교대학원 총신 아세아남시대 수많은 학자들이 같이 가세하고, 특히 또한 선교에 관심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또한 동참해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린 것을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요약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57페이지 되도록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펼쳐서서 펜을 들고 이렇게 밑줄을 그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2000년 앵코이 3 제3차 한국세계 전교 전략회에 나타난 한국 선교 미래 언급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짧지만 초창기에 비해 선교 지도력, 타문화 적응, 국제적 협력 등의 면에서 성장하였고 여러 국가의 종족 가운데서 교회 기축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 분야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선교사가 주님의 명령에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현지 문화에 대한 둔감성,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 또 과시적인 선교 성과에 대한 강조, 선교 연구와 전략, 그리고 국내외 협력 분야의 부족을 이렇게 고백한다. 이로 인해서 한국 선교 내 낡은 선교 패러다임, 경제와 갈등,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통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8개의 결의문 중에 3개가 미래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우리는 연합과 협력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선교가 수행을 다음 페이지 위에서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기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현장의 관점을 질 때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각 사역자 및 기관의 은사를 인정하고 선교 사역의 다양성과 총체성을 긍정하는 가운데 선교 사역에 나타난 좋은 교훈을 따라 선교 지역이나 사역에 대해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2. 우리는 선교 인력과 선교 재원이 복음화된 지역, 즉 리치드 에어리어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고 일부 지역과 도시에 나타나고 있는 선교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신임 선교사의 배치는 미전도 종족과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기존 선교사도 파송된 국가 내의 미전도 종족 또는 지역으로 전진 배치되거나 인근 유사한 문화 국가로 재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인식한다. 3. 우리는 선교의 효율적인 협력과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를 위해서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 그리고 현장 선교사 등 모든 선교 주체들을 포함한 국가적 선교 협의체, 여기서 어소시에이션의 컨셉을 우리가 강조했다는 걸 결의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업을 위해 선교사의 배치 전략을 연구하며 협의하고 선교 현장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일으키는 노력을 한다. 선교 협의체는 본국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5년 뒤 2005년도에 우리는 한국 선교 과거 25년, 1985년부터 2004년 말까지 과거 25년을 아주 예리하게 반성했고 2006년 1월부터 2030년까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짰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겟 2030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타겟 2030을 향해 전진하는 한국 선교의 방향성을 구체하고 가시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 소위 타겟 2030이다. 그 취지는 한국 선교가 성경적이면서도 건강한 시스템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미래 한국 선교 시스템을 6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 성장과 성숙을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둘째, 저비용 고율, 셋째, 역할 분담, 넷째, 선교지 중심, 한국 중심이 아니라 선교 중심, 다섯째, 한국형 선교 모델 개발, 마지막으로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한국 선교 5차 5개년 회의관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 시계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5년을 5년 단위로 1차 5개년 개발 계획, 2차 5개년 개발 계획. 올해는 2차 5개년 개발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주먹구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점검되고 또 계속 궤도 수정을 통해서 1차에서부터 5차에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제 이러한 것이 전방 개척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전방 개척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의 어떤 5차 개념 개발 계획이 계획되고 디자인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는 소위 2차 5개년 개발 계획이 어떤 선교 도약기로서 4개의 어떤 중점되는 컨셉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선교 이론을 중심으로 성경적 기초와 또 많은 선교의 이론들을 연구 개발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구해가고 있고요. 둘째, 이론에 근거해서 선교사를 동원하며 홍보하고, 셋째, 다음 이제 선교 행정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일을 하며, 또 넷째, 훈련하고 이제 파송하는 면을 디자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현지에서 전략적 선교를 추구한다. 이것이 다섯 개 손가락처럼 한국 선교의 5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개 손가락이 손바닥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것처럼 여섯 번째는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깃 2030은 이렇게 5+1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음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른쪽에 맨 위에서 여섯 번째 앵코이 5 제4차 세계선교 전략을 해서 선교의 남은 과학 완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방개척 선교의 계속 연구 및 적합한 훈련 개발 그리고 한국형 선교 모델 개발이었습니다. 둘째는 내부적 운동을 통한 교회 개척, 셀교회 원리적인 한국형 교회 성장 연구 및 적용, 그리고 상황화 전략 개발, 현장 중심적 선교 행정 케어 시스템 컨텐츠 구성. 넷째는 각 분야별 위원회의 상호 지원 협력 디아스포라 국내 외국인 선교 활성화. 마지막으로 전신자 선교제의 확산에서 실버 선교사 동원 및 훈련.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된 것이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고 해서 소위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이런 명퇴자들이 선교에 조인해서 지금은 한국의 젊은이 자원이 헌신이 좀 줄어드는데 실버 자원이 계속 늘면서 한국 선교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은 선교 현지에서 많은 이런 실버 선교사들이 도착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타깃 2030은 어느 한 시점의 절석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며 21세기 들어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구상한 사람들이 약 5년의 세월 잉태 속에 탄생시킨 옥동자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프리 컨설테이션 그리고 3박 4일에 걸쳐서 850여 명의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집단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10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거룩한 야심을 숨기고 싶지 않다고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선교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는 선입견을 분리시키고 싶어서 한국 선교 파송수가 미국 선교사 파송수를 앞서는 순간, 당시 우리는 205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것은 현재 2020년 전에 달성될 가능성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선교사가 급속히 줄어가고 있고 한국 선교사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국가인 한국에서 해외 선교사 파송 1위라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를 더 이상 서구의 종교라는 틀에서 해방시켜 세계의 종교라는 이미지로 선교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는 2030년까지 선교사가 과연 몇 명이 더 동원돼야지 세계 선교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했더니 약 46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했고 그 중에 약 10만 명의 한국 선교사가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10만 명은 사실 야구장에서 홈런 펜스 98m, 110m처럼 그러한 비전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회귀 분석, 제가 계량 경작을 공부했는데 계량 경작의 회귀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약 2030년이면 지금 추세로서 약 5만 2천 명 선교사가 파송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와서 세 번째, 한국 교회 역사와 함께하는 한국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 없이 한국 교회가 없듯이 한국 선교 또는 한국 교회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주일학교가 많이 문을 닫아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현상에 안타까운 현상. 그래서 기독교 25% 병합해서 지금 20% 이하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이런 현상을 선교적 관점에서 저희가 분석한 것이 그 다음 159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은 한국 개신교 역사 125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서구 선교의 쇠퇴가 뚜렷한 21세기 첫 10년을 맞이하면서 서구 선교 전략 개발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계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의 지난 30년 성장은 서구 선교의 300년을 압축 성장한 것처럼 서구의 선교 전략 이론 경험들을 우리가 직수하여 개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서구에서 더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자 한국 선교는 이제 R&D에 좀 더 투자를 하여 세계 선교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GMF의 크림과 같은 단체, GP의 R&D 센터, 엄마의 종족과 도시 선교 연구소, 이러한 연구소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한국교회 역사, 금년도가 130년 역사인데요. 한국 선교 개발을 위한 하나님의 보물 창고, 즉 130년의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행적을 우리가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카나다, 호주 등지의 선교사들과 한반도에 세워진 선교적 이 한국교회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켰으며 희망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교적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에서 보면은 1910년서부터 1993년도까지 이 신자수의 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10년도는 약 10만 명 정도인가요? 10만 명이 제대로 안 된 숫자에서 1990년 1200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플래토 현상에서 1995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약간 하향 추세를 밟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130년 짧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국교회는 무진장한 선교적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0페이지 왼쪽의 두 번째 문단 2010년 제5차 세계 선교 전략회가는 역사적 의의는 시대에 맞추어서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125년의 선교 전략 모델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선교 전략 모델을 7가지로 나눠봅니다. 오늘날 타문화 속에서 나타난 오늘날 타 선교지에서도 적용 이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앵코이 4에서 제시한 지원 영역을 포함한 5개 선교 영역과도 의도적 연결을 통해서 한국적 선교 정립의 기초가 된 점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코이 5를 통해서 성경적인 한국형 선교 그리고 선교학 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점과 이론과 실천 통합된 한국 선교학 발전을 통해 세계교회에 기여하게 되는 과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서구 선교학에 너무나 익숙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정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미국의 김 목사님 그다음에 한경 목사님들이 이룩한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중앙아시아 구소련에서 이룩한 이것을 어떻게 서구 선교의 틀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 선교학이라는 틀로서 우리가 개발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나아가서 발전된 선교사의 통계 현황 조사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선교지를 프론티어 미션과 제너럴 미션으로 나눠서 프론티어 미션과 프론티어 미션 1, 2, 3, 제너럴 미션 1, 2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선교사는 프론티어 미션으로 더 많이 가야 됨을 얘기하고 세계교회가 함께 여기에 축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인가. 그러나 제너럴 미션 2 분야는 159페이지 이 상반부에 보면은 실제로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야 될 선교사가 더 많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너럴 미션 지역에서 프론티어 미션으로 좀 더 시프트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0년에 해서 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고 21세기 들어서 북한을 전도적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작했고 세계선교협의회도 소위 북한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을 위해서
한기총회라든가 또 사랑의 교회 이 통일선교부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북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교회를 미셔널 철치로 재건하겠다는 그런 결의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159페이지 오른쪽에 4번에 보면 작년 말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 선교사 통계 현황입니다. 170개국의 한국 선교사들이 작년 말 현재 26,67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2014년도 12월 말로 마감 정리된 그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활동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재작년에 1,003명이 늘어났던 것에 비해서 작년엔 932명, 다소 좀 줄어든 감이 있지만은 당분간 저는 1,000명 정도 이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응답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현황을 우리가 또 이 통계에서 냈으며, 그 다음에 선교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봐주시면 교단 선교단체 선교사 파송 현황, 합동통합 그리고 감리교 선교부분 2013년도와 비슷한 증가 현상을 나타나며, 선교단체 중에서는 인터코보고 바울 선교회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타겟 2030 비전으로 보면 개척지수별 선교 현황입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전체 전방 개척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 가운데 약 58% 파송 선교에서 반 이상을 전방 개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한국 선교의 건강한 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G1, G2도 증가하는데 특별히 G2 지역은 이미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중복 투자를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면 G2에서 2030년 필요한 선교사 수에서 마이너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많이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많이 활동하는 선교지가 그 다음 오른쪽에 동북아 X국가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남아시아 인도가 5위, 지금 우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I국 7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주요 사역을 보면은 교회 개척이 단연 뚜렷하고, 둘째가 제자훈련, 세 번째가 캠퍼스, 교육, 복지개발, 의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선교사 현황은 아시아 지역, 가장 선교 대상에는 아시아 지역에 한국 선교사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많이 있어 약 65%가 있으면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 아시아 중에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11,845명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5,700여 명이 두 개 국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선교사 자녀 현황은 생략하고요.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서 첫째는 선교사 통계조사를 하는 의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겠고, 단체의 행정 시스템이 좀 더 구축을 했으면 좋겠고, 오른쪽에 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소위 통계조사의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서 단체가 수시로 입력을 해서 이걸 갖다 고치면 모든 통계가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조차 예를 들어 예민한 국가의 통계를 주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암호를 걸어서 예를 들어 이란에서 무슨 사태가 났는데 이란에 한국 선교사 몇 명이 되냐, 정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때 이렇게 몇 명이 있음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다섯 번째 오른쪽 하단입니다. 작년도 2014년 한국 선교대회 메모랜덤에서 나타난 한국 선교의 미래 모색 부분입니다. 한국 교대교 선교 역사에서 2014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한 획을 그 은혜로 기억될 것이다.
한 해 여러 선교대회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한국 기독교와 한국 선교를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그 문제와 해결책을 내오는 한 해였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퇴조 현상은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헌신의 열매인 한국 선교계는 각성할 수밖에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세월호 사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적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하게 만들었고 한국 기독교는 교계, 선교계 그리고 누적된 폐단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선교대의 흐름과 성과에서 5월 27일 2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14 세계 한인 선교 동원대회는 2014 세계 선교대회 출정식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적 천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선교와 전략과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에서 16일까지 엑스트린디아는 비전 빌리지에 열린 제6차 세계 선교 전략 회의와 제1차 권역별 연합 선교 전략 회의는 선교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한국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정립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교회와 선교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국 신학과 한국 선교학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의 미정립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가 끝난 다음에 후속대회 선교는 바로 두 형태가 이어졌는데요. 하나는 9월 말에 있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린 선교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교회 변혁 토론회였고, 다른 하나는 11월 말에 있는 가평 생명의 마을 예수마을교회에서 있었던 한국 선교의 폐단 분석과 대안 마련이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2014년에 이루어진 4차례 선교대회는 변혁 한국 선교라는 큰 주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신학으로서 한국 신학과 자선교학으로서 한국 선교학 정립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선교학자의 논문과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한국 신학과 한국 선교의 모델을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찰을 다음과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속에서 나타난 한국 신학의 작업과 의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선배들은 전혀 선교사들에게 간섭이 없었던 새벽기도, 이경문화를 갖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채택한 새벽기도, 성미제도, 통성기도, 신방목회, 구역예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성시운동, 코스타,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 등이 바로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선교계가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밑에서 한 8번째 줄,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열심, 위기와 고난 중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 등이 한국 신학에 긍정적으로 적용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봅니다. 다음 연문단에 와서 위에 한국 신학의 3가지 모델을 우리는 어떻게 정립하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에서 살아날 거가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고 이렇사면부터 시작하여 모든 속에 접받을 것이 기록됐으니 모든 게 증인이라. 우리는 이 귀절의 근거에서 3가지 메타신학, 추문화신학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 두 번째는 죄고백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소위 어떤 죄가 정말 회개라는 변혁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죄와 회개의 신학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셋째는 예루살렘과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점에서 한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3가지 초문화적 신학을 한국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3가지 한국 신학의 모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동반하는 복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의 복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희는 영산신학을, 조인기 목사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서구신학의 잣대로서 조인기 신학, 영산신학은 블레싱 피올로지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용기 목사의 생애에 고난이라든가 고난과 함께하는 면이 간과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국 신학으로서 저는 고난을 통과하는 축복의 신학.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기와 변혁의 신학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변혁의 기회로 삼아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 갈 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 6년간의 리서치를 통해서 한국은 역사 속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혁하며 발전시켰다는 사례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기와 변혁의 신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셋째, 세계 선교를 수반하는 민족국가 옵시나. 이것은 김중호 목사로 그렸던 한국 교회 신앙의 성각자들의 민족복음화 비전이 여러 지도자에게 전수되고 그것이 다시 여러 교회의 단체들을 구성해서 국내에 성취되더니 이제는 세계 선교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 화장실에는 김중호 목사의 민족복음화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뿐이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아픈 내 조국을 향해서 그의 절절한 기도문이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었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오면서 한국이 변했고 여러분 밑에서 5번째 줄 한국 성교는 한국교회 성장에서 나타난 내부에서 정책 셀프, 3셀프 위에 2셀프, 자신학과 자성격을 추가 발전시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필드 한인 선교사들이 그들 사역지에서 현지 지도자와 그리고 선교들과 함께 그 나라에 적합한 자신학과 자성교학 개발을 시도하여 그 나라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신학으로서 한국 신학, 한국 선교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현지에 적합한 자신학 개발의 참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 케어와 함께는 멤버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좀 교류한 것이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축약하면 163페이지 오른쪽에 사역지 배치 결정 및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슈퍼비전의 역할과 영역을 해서 저희 책무성이 약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책무를 강화하고 감독의 역할, 슈퍼비전의 영역을 재정 또 기타 사역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음 페이지 우리가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과 사역 평가에 있어서도 이제는 선교 사역이 시스템적으로 현지에서 케어가 되며 관리가 되는, 그래서 모든 현지 선교사는 영적 군사로서 현지 전투부대 소속이 분명하며 마음대로 혼자 이렇게 다니는 그런 람보 병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지 부대의 구성은 몇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성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현지 구성 부대는 현지에서 사역 및 기타 협력 목적으로 여러 단체가 결의한 소달리티 부대가 있는데 러시아 빼빼로부르크의 미르 선교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의 선출과 임명.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나라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그저 침묵해서 머무르지 말고 적어도 어소시에이션으로 하면서 전략적으로 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에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펠로우십 단계고 두 번째가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카운슬 또는 얼라이언스 그리고 유니온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연맹,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이것과 부족하니까 국제연맹,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레이버 유니언, 강한 연대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주의 펠로우십이 어소시에이션을 거쳐서 WCC에 대항하면서 결속 강화해서 월드 이벤젤리칼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월드 처치 카운슬과 월드 이벤젤리칼 얼라이언스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는 아직도 펠로우십이 있어가지고 선교제에서 수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좀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선교지 이런 케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켰고 165페이지 펼쳐주시면요. 한국 선교 구도와 재설계에 대한 KWM의 입장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국가별 한인선교협의 전환 및 조직 경과 보고를 합니다. 현 친교의 구조가 가지고서는 선교제에서 발생되는 한인 선교사들의 문제, 선교지 간의 선교사 간의 갈등과 분쟁, 중복적 선교사 윤리 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껴서 선교사님들을 설득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중국 선교사에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는 본부에서 훈령을 내리지 않는 한 선교지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표들이 KWM의 정책협의회가 그 169페이지 왼쪽에 밑에 문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의 민주성을 통해서 2014년 3차 정책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했고요. 그 옆문단에 4차 정책위원회에서 그리고 3번 6차 정책위원회 그리고 4번 13차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에서 그리고 5번 7차 선교 정책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우리가 그 맨 밑에서 보면 8번 있습니다. 8번 2015년 제25회 또 정기총회를 거쳐서 선교지마다 펠로우십에서 어소시에이션 할 것을 강하게 결의했고 마지막 166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교회는 KWM에서 각 국가 한인 선교협의회 조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협의회 조직 협력 공문을 KWM과 선교단체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조직 절차가 있습니다. 3번 협의회 조직 중에 확실한 것은 회장 임기를 2년, 총무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인 협의회 실무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투표는 반드시 투표로 하며 7번째 정해온 선교지 이상 실제 사역 증명되는 선교지며 또 준회원 명예회원 제도를 두고 11번 가능하면 2016년 시카고 대회에서 훨씬 전에 국가별 협의회 임원들이 함께 다 모여서 좀 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시프트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의 하나의 솔루션은 지난 15년 동안 한국 선교 지도자의 중지를 모으고 기도하고 여기엔 또 한국 MF의 많은 또 지도자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또 이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한도수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실천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 세계교회는 금년부터 실천하는 한국 선교라는 모토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숨을 한번 좀 크게